네, 대표 유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해서 각기 별도로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람마다 선고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요거는 선별 이렇게 하는 거 맞고요. 각기 선고를 해야 되고 공범자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선고를 해야 된다. 이 몰수형은 형 선고잖아요. 당연히 몰수형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이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도 이 규정에 의해서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로 공소도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만약에 법원이 따로 인정을 해가지고 공소사실도 아닌데 인정해가지고 그거를 또 몰수 추징하는 거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적어도 이제 공소제기가 됐을 때 그 사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법원이 알아서 자기가 인정하고 그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몰수 선고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위배되어 불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지문상으로는 1번도 맞고 가도 맞고 나도 맞고. 네. 답은 보시면요. 몰수할 수 없는 데 추징해야 될 가액의 산정은 추징가액 산정 시기를 물어보고 있죠. 언제다? 재판 선고시입니다. 따라서 이게 범행 시는 아니라는 거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재판 선고할 때 돈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로 봅니다. 법원 형법 제48조 1항의 범위내는 몰수와 관련돼 가지고요. 공범자의 것도 이제 포함을 해서 몰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공범자의 여기는 아예 그냥 좀 나와 있지만 우리한테 이것도 이제 물어보긴 합니다만은 주고 있습니다.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도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공범자의 물건을 몰수를 하려면 그 공범자도 반드시 소추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소추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공범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나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필요적 공범이든 아니든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 따로 보는 거는 공소시효 같은 거는 그렇게 따로 봅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몰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공범이든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필요적 공범이든 임의적 공범이든 불문하고 다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제48조 1항 제1호 제2호 2항에 의한 추징의 요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이 이를 추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조문상 이게 뭐예요? 임의적인 거죠. 임의적 몰수와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임의적 몰수항이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추징도 임의적이겠죠. 그렇죠. 이거를 임의적 몰수인데 이걸 필요적 추징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금품의 무상차용을 물건인데 이걸 무상차용했답니다. 무상차용을 했다는 거는 물건은 빌릴 수는 있죠. 빌릴 수 있는데 무상차용했다는 건 뭐예요? 이자겠죠. 이자 내지는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얻은 겁니다. 위법한 재산상 이익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다. 이제 유상이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물건이야 돌려주면 되는 거지만 이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쓴 어떤 그런 이익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정한 이익이라고 하는 건 무상으로 대여받은 이 금품 그 자체가 아니고요. 추징의 대상은 금품, 이제 그 자체이므로 추징에 대한 금품 그 자체라 그러는데 금품 자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패드를 빌렸습니다. 빌림. 어떻게 빌리냐면 무상으로 빌렸어요. 그럼 아이패드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라고 적었을 뻔했습니다. 네. 1000만 원은 아니고 아이패드가 100만 원이면 이걸 무상으로 빌린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를 갖다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면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냥 받은 게 아니라면 그 이익은 1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빌려 쓴 대가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부분만
이 전상 이익 취득 이런 거 몰수의 대상이 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이제 돈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면 따라서 이거 아이패드 빌린 거 100만 원을 다 추징하는 게 아니고 그 1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렸던 100만 원짜리 물건을 빌렸던 그 대가를 가지고 추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징의 대상이 금품 그 자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앞에 있는 건 다 맞았고요. 3개가 되겠습니다. 라, 마, 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